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내일 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보면요. 내일 시장은 우리가 어디서 좀 힌트를 얻어보고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이 상승했다.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고 이슈에 걸려있는 종목들, 관세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그나마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님, 이 종목의 섹터 힌트를 좀 주시죠. 네, 보안 섹터입니다. 보안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보안 섹터 소재민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보안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뭐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보안에 관련된 그쵸. 이슈도 올라가고 보통 AI 섹터가 움직인 다음에 움직였던 거 양자 컴퓨터 이런 쪽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섹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섹터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보안 갔으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덕호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문장이 바로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관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 우회 전략이 또 유효하다라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결국은 이제 순환매 시점을 한번 돌이켜 보고 왔을 때는 우리가 보안주도 한 번 정도 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그 종목 무엇인지 블라인드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국정보인증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정보인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OTP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인증서 폐지 이후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거론된 거는 양자 암호 시스템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 많이 부각됐던 거는 2020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후부터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암호에 대한 기술이 이제 실현된다라는 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련 보안 기업들 그리고 양자 암호 내성화들 이쪽 기술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SKT나 KT 그리고 이제 LGU+ 같은 통신사 위주로 좀 많이 갔었는데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을 안정화를 잡고 있는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정보보안 쪽에서는 이 한국정보인증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인증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국 남부발전에서 또 양자 OTP를 직접 도입한 사례가 있고요. 업계 내에서는 이제 또 양자 난수를 생성하는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스타트업 EYL과 협력을 또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통합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제 양자 암호 섹터들이 이제 좀 반짝 상승하다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낙폭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단물 빠지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라는 이제 행정명령이 이제 발표가 된 지 이미 5년 이상 되어갔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정적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현재 주가도 기술적 반등을 더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또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일단 만약 이 종목을 이제 내일장이라도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일단 1차 목표로 이제 우리가 지지선을 돌파하는 것이 4,600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4,6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매수,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900원, 한국정보인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는 무엇일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지금 오늘만 봤을 때 강한 모멘텀을 가질 만한 섹터가 어디 있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I일까? 근데 이게 또 이제 정책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섹터를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금보다는 다음 섹터를 많이 말하는 편이에요. 지금 네. 올라간 섹터가 아닌. 그래서 지금 왜 이거라고 생각하겠냐면 반도체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지금 반도체를? 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오늘 나왔던 이슈들이 아무래도 금방 좀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뷰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석호 대표님,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악재가 많이 느껴지겠지만 그쵸. 결국은 우리의 산업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네. 다만 좀 공포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외의 종목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잊혀진 종목이 그렇게 찾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잊혀진 종목 찾기 쉽지 않다. 어떤 종목일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왠지 이 종목은 그 말한 악재들을 좀 비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찾기가 어렵다는 건데. 자,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반도체 대표주를 얘기를 한다면 분명 셋 중 하나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DB하이텍을 말씀하신 거면 아마 탄탄한 재무가 또 특징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기대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은근히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좀 궤를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 포인트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도 지금 반도체를이라고 말씀을 다들 하셨거든요. 주구장창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I가 그리고 한 15% 20% 올라갔는데 맞아요.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따지고 보면은 범용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 좀 더 가깝다라고 그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HBM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와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로 인해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8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8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고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 실적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이 실적이 소폭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 반등 시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도 이제 최종 승인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서 추세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던져질 수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이라는 또 다른 쪽으로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실적 개선에 반도체, 범용 반도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까지 좀 다양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봐주시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이 종목이 상승 출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시초에 급하게 잡는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충분한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반도체도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단을 한 39,000원 정도 선으로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시초에 사고 밀리면 좀 더 사서 평단 39,000원 선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고점 42,800원 정도 선까지 상승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4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장 빠져도 분할 매수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최근 저점 자리인 36,500원 이 정도 이탈하면 정말 코스피 지수가 2,340, 2,300 이렇게 지수 자체가 크게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 비중 축소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시장 지수 반등할 때 다시 아래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이것도 수익 보고 나오기에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익 그래도 좀 쉽게 낼 수 있는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요. 엔비디아의 영향, 여파가 어디까지 퍼질지
터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가 잘 체크하시고 목표가, 손절가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이제 김덕호 대표와 소재민 대표는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 좀 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변동성 장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없어서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블라인드 지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신독? 네. 신독이 뭐예요? 신독이 꽤나 좀 어려운 한자인데 옛날 대학이나 아니면 시경 이런 어떤 옛날 책에서 많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갈 길 가는데 정진하자라는 의미인데.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웨이도 포함되고요.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내 갈 길을 정진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멘탈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반응이 많은 분들이 중요한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시장이 변동을 많이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고 이미 가치 분석이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들고 가기가 마음 졸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공략을 이미 하신 분이라면 네. 우리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한국에 불똥이 튄다라는 모양새로 지금 오늘 시장의 반도체도 조정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결국 이 제재가 중국에 의한 공포심이 확산된 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런 제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입니다. 때문에 네.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나치게 신용자산을 이용해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충분히 늘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황임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학사전 들어와서 봤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마이웨이 쉽게 말해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마이웨이 자기만의 신조를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바로 지금 공개해 봅니다. 변동성 장세. 오늘은 뭐 두 분 다 키워드가 같네요. 변동성 장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번에도 뭐 신독 이런 한자 성어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지금 바로 오픈해 볼게요. 오픈. 네, 그렇죠. 이런 게 좀 익숙은 해요. 시장 지수 확인. 이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냥 보내드린 게 그때 이제 잘 사고 팔자였는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요가 궁금했거든요. 네. 오늘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네. 왔고요. 자,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했지만 기술적 반등 장세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중심이 없거든요. 기술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움직이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투심으로 움직이거나 돌발 뉴스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대응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의 차트를 중요시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 지수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탈환하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급격한 낙폭을 보였고 낙폭의 절반 자리는 2470포인트였어요. 보통 기술적 반등은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470포인트 정도에서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말하면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급격하게 또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부터 현 구간까지 절반 정도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땐 차트상 2380 정도 라인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시장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2380 라인까지는 1차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2380까지 시장 지수가 빠지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막 여러분들이 고점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장 지수 따라서 낙폭을 보일 수 있는 만큼 2380까지 생각하시면서 분할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2410포인트 위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안정적인 반등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일단 저점이 2420 정도고 고점이 2380이 1차 조정 포인트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2420이 안착 못하면 시장 지수가 2340까지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금요일 종가 위치 2420
2,420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조정 포인트 2,380 그리고 금요일 종가 2,420 안착 여부 여러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